관광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종사자의 임금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늘지 않아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이 시급해졌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동맹휴업을, 노동단체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도민안전과 1차 산업 분야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줄어든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편성은 늘어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기초 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관광객이 가파르게 늘면서 관광 산업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업계 종사자의 임금은 낮고 관광객 씀씀이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00만 명,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관광 산업의 성장률은 7.9%로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보다 1.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는 1조 6천억 원, 5년 만에 2배로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는 늘었지만 임금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반면 관광업체의 영업이익은 늘어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고 신규 고용은 대부분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임금 수준이 높은 예술, 스포츠, 여가 그런 서비스 쪽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그런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는 것. 또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5년 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입니다. 여행업체의 과당 경쟁으로 저가 관광 상품이 넘쳐나고 관광 패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어떤 관광 상품 공급이 이 과당 경쟁으로 흐르게 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관광객 1,500만 명을 눈앞에 둔 제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제주에서도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대학에서는 동맹 휴업을,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에서 외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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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음 정상에서 바다 너머까지 메아리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이 국가는 물론 제주를 망치고 국민들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저항하는 강정 주민들, 제주도민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올가미를 걸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남정 제주 개발 및 JCC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는 더욱 심해졌다. 시국선언도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와 제주지역 11개 농협과 축협 노동조합은 부정과 부패로 불평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과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기존 정당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한 가도체제와 민주평등의 공학을 수립을 위한 논의에 노동자 시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대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예고했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30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제주 지역 종교계도 시국미사와 시국기도회를 여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대통령 하야 요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농단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토본 공개를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추진해온 탄산수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 탄산수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CJ제일제당이 회사 내부의 문제로 인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CJ그룹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개발공사는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난 대응이나 1차 산업 분야 등의 예산은 크게 준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제주도 국고보조금과 지방특별회계 규모는 올해보다 1.68% 증가한 1조 1,578억 원. 하지만 재난 대응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178억 원이 줄었고 친환경 농정 분야도 153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복지 예산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적어 민생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고보조나 지특회계나 기금 사업에서 오히려 감액 편성됐다는 것들은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일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장님 인사 때 다 반영하세요. 금액적으로는 지금 260억 정도가 증가된 상태이고 이 예산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로 전국 최고 수준.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더 이러한 그 경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절감 대책을. 소모성 경비를 줄여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율이 3.22% 더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오히려 한 5% 이상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살인과 폭행 등 중국인 범죄가 늘고 있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 400여 명이 기초 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범죄는 398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갑절 가까이 급증했고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도 잇따랐습니다. 또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천 건을 넘어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느끼고 있는 제주도 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깨띠를 메고 관광지로 나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법규 위반과 벌칙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나눠주며 교통과 관광 질서를 지키고 환경 훼손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자연 환경도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으로 계속 남아 있기 바라는 마음으로. 같은 나라 유학생들의 친절한 설명까지 더해져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在济州岛会为了更好的环境吧，来遵守你们规则，好吧？ 관광지는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바오젠 거리와 공항 등에서도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는 중국인 유학생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는 중국 유학생들.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인구 유입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제주 순유입 인구는 9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인 439명 줄었습니다. 순유입 인구가 1000명을 밑돈 것은 지난 8월 이후 석 달째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교통과 쓰레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인구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윗세오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9도까지 내려갔고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1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고산 7.9도, 제주시 8.9도에 머물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풀리겠다고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제주 인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제주 인천 항로에 제출된 한 개 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박이 건조된 지 오래되고 회사 신용도가 좋지 못해 선정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몇 개 업체가 취향을 검토하다 모두 포기해 현재 화물선 한 척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문화와 자연유산을 활용해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승택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오늘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제주가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와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제주다운 풍경과 도시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는 섬 전체가 입체적인 설치 미술의 보고라며 이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5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소주방에서 전처의 언니인 66살 K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미리 계획하고 범죄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